네, 예보에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예보가 93%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정부 투자기관으로 봐야 되고요. 네. 그 예보는 서울보증보험이 IMF 당시에 그 공적자금 투입한 거 회수 못한 게 한 6조 원 정도 되나 봐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서울보증보험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뉴스에 봤습니다. 근데 이게 IPO가 제대로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업 공개 앞두고 김대남 저 상임간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근데 그동안 IPO를 위해서 경영 효율화,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 이런 많은 방안들을 마련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게 상당한 타격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증시가 저평가되고 올라가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기업 가치 중에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 가치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주인 예보가 불량 상임감사를 선임하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방임한격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 지금 보니까 서울보증보험의 그 자산 가치가 5조 원을 넘어가요. 순이익도 4천억이 넘어가고, 그럼 기본적으로 시장 가치도 5조 원 내외가 될 건데, 이러한 회사의 상임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선임이 됐고요. 예금보호공사에서 지금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이걸 다 주도했다는 거, 대단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로 IPO 추진하는 것은 불량 상품을 그냥 또 시장에 내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예보가 이 새로운 그 금융시장의 그 어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앞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 통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거 재발 방지 가능해야 진정한 시장 가치 인정받고 IPO 성공할 거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투명하게 다시금 지침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감사가 사퇴한 이상 앞으로 이런 재발되지 않는 방향 기준을 만드셔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출발기금에 대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면서 새출발기금을 모든 소상공인한테 확대하겠다고 분명히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1호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실천 방안이 새출발기금입니다. 근데 이게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좀 30조 원 정도를 채권 매입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2년간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혜택받은 채무자가 채무액이 불과 3조 8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목표액의 13% 수준입니다. 장기 분할하고 금리 조정, 원금 감면 혜택까지 있다는데 소상공인들이 왜 이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사실 빚 좋은 개살구예요. 실효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맞죠?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 수치는 채무 약정을 체결한 분들을 그 약정 체결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많은 8만 7천 명 14조를 지금 신청을 하고 신청한 건 그런데 지금 재무 조정 들어간 게 3조 8천억 뿐이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이 맞죠? 좀 많이 걸립니다. 그게 이제 그걸 진행을 하려면. 그런 거 다 한다 그래도 몇 프로 되지 않죠. 자, 추심은 이제 새출발기금 지원받으면 추심 중단되는 건 맞아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가 근데 등록이 돼서 이게 대출이나 카드가 막혀서 금융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고요.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니까 정부가 올해부터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질 않죠.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 목표인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좀 적절히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채권 회수에만 너무 목표가 좀 귀결돼 있다. 근데 부실 우려 차주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부실 차주보다 더 큰 부담을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실 우려 차주는 그래도 자기가 부채를 갚겠다고 하는 건데도요. 이게 부실 우려 차주가 더 부담이 큰 이런 정책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캔코 사장님, 네.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보다는 금융에 치중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 재개지원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요식적이지 않은 프로그램 적극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문당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신보희 사장님,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납품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는 매출 채권 보험도 있네요.
보험도 있네. 그렇죠.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TMF 사태를 크게 겪었습니다. 근데 민정산 대금 80%를 돌려받아 피해를 줄이는 셀러들이 있었습니다. 몇 건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그 가입돼 있는 그 죄송한데 6건 총 건이- 3억 나갔죠? 예, 맞습니다. 너무 길게 될 뻔해서 가지고 제가 결론은 6건에 3억 나갔습니다. TMF 사태의 피해 셀러가 11만 명이고 미정산 금액 1조 3천억입니다. 이러한 매출 채권에 적극적으로 가입됐더라면 TMF 사태 피해자들 상당히 피해 줄일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답변을 좀 대신 해볼까요? 평소 거래가 잘 될 때는 거래를 좀 안 하다가 이제 보험 가입도 이제 비용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가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답변 내놓으셨는데 맞죠? 네. 근데 이 TMF 같은 부도 사태 발생하면 매출 채권 보험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팩토링이란 제도도 있어요. 네. 이 팩토리랑 제도가 굉장히 유용하긴 하네요. 제가 보니까 매출 채권을 저금리로 신부가 직접 인수해서 운용하는 제도고요. 잘못돼도 그거를 차주한테 다시 되묻지 않는 제도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취지는 매우 훌륭한데 이 팩토링도 직접 금융 상품이라서 신용보증 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공급액 자체도 너무 적고요. 기껏 해봐 1,500억이더라고요. 올해. 맞습니까? 지금 제도 시행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그 신부의 기본적인 그 운영 취지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소액의 팩토링 사업은 받는 사람한테만 좋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신부 본연의 보험인 매출 채권 보험에 좀 치중해서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보험료가 지금 매출 채권 팩토링이요. 3% 정도 됩니다. 네, 네. 자,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시간.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네, 네. 제 매출 채권 보험하고 팩토리의 경우에는 기업들한테 다양한 재원 유도 수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기 때까지 매출 채권 보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기업들의 경우에 양질의 매출 채권 보험을 가지고 있을 외상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만기 전에 저희한테 그걸 팔아서 유동성을 일찍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은행의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소위 말하는 외담대에 대항된 상품입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이강일 예, 의원님. 앞에 말씀은 맞습니다. 예, 저희 그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